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한쪽 콧구멍으로 양쪽의 연고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계방으로 하는 거는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저희는 매일 하는 거고요. 끝이 많이 올라간 게 보이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두리비누과 황규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환자분께서 코 안의 문제와 밖의 문제로 내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환자분 진료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떻게 환자분께서 원하시는지, 또 어떻게 환자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 오늘 처음 방문하신 건데요. 코에 어떤 문제가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숨 쉬는 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계절마다 그리고 비염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뭐 때문인지 약 먹을 때만 조금 괜찮고 네, 또 네, 안 네. 먹으면 또 다시 돌아오고 네네.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이제 비염 수술을 하면 콧대도 같이 높일 수 있다고 하던데 네. 그 부분도 좀 궁금해서 상담도 받고 싶어서 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 매부리가 좀 있는 것 같고 코도 네. 약간 휘어 있는 것 같아서 네. 한번 진료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 안에 먼저 내시경을 한번 볼게요. 가만히 계시면 좋아요. 잠깐만요. 겉에 모양 좀 다시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오시겠어요? 제 눈을 한번 보시겠어요? 앞으로 좀 돌려볼까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좋습니다. 제가 먼저 코 안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환자분은 말씀은 안 하셨지만 코 안에 합의갑계를 보니 합의갑계 축소술을 하신 그런 흔적이 보여요. 아마 예전에 비염 수술만 간단하게 받으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때 그 안에 비중격이 휘어 있는데 이 수술은 따로 안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뭐 사정에 의해서 이 합의갑계 축소술만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코 막힘의 원인 중에 하나는 코뼈가 원래 가운데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좀 보여드릴게요. 코 가운데 기둥이 가운데 있게 되는데 똑바로 되어 있지가 않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휘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왼쪽으로 휘어 있는 경우세요. 물론 막힘이 없거나 불편한 게 없으시면 그냥 지내셔도 되는 거고요. 축농증이라고 해서 부비동염 같은 합병증이 생기거나 코피가 자주 난다거나 코 막힘이 심한 주관적인 증상이 있으면 수술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지낼 수도 있고요. 코 겉의 모습은 겉으로 많이 휘어 있는 게 맞으세요. 오른쪽으로 휘어 있으면서 매부리가 있고, 하지만 코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코 인중 사이 이쪽은 꽤 높은데 코가 휘면서 끝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코가 아주 짧지는 않지만 비교적 좀 짧은 편이세요. 그래서 코 모양을 바꿀 때는 이 코는 크게 뭘 바꾸면 안 되고 콧등이나 콧대는 살짝만 교정하고 코끝을 최대한 많이 앞으로 늘려서 짧아 보이는 코를 길어 보이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매부리를 없애주고 흰 코를 교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하고 나서 내 코가 뭔가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졌다 이런 모양보다는 휜 코가 잡히고 뭔가 정렬이 된 느낌. 그래서 보통 수술 이후에 이런 분들은 옆에 친구분들이 코 수술을 했어 보다는 살이 좀 빠진 건가? 뭐 얼굴이 좀 더 좋아 보이는데 그렇게 보통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제가 생겼을 때 콧대가 여기가 높으니까 같이 이렇게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맞는 말씀이에요. 네. 한번 당겨볼게요. 네. 실제로 앞을 늘렸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앞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 콧등과 코끝 사이에 단차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메꿔줘야 되는데 요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실제로 이제 매부리 코를 낮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많이 깎는 방법이 있고 저같이 조금 깎는 방법이 있어요. 많이 깎으면 수술이 쉬워지게 돼요. 왜냐면 일자로 만들어가지고 낮은 부분에다가 두꺼운 보형물을 넣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인공 보형물을 넣어야 될 가능성이 높고, 뭐 늑골이나 이런 좀 큰 보형물을 넣어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만 깎아주고, 아까 보여드린 그 단차 부분에는 연골 등을 이용해서 받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근막이나 자가연골만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무리해서 하면 안 되고 최소한의 터치와 그리고 가급적 자가연골이나 이런 근막 등을 이용해 가지고 내 코에 맞는 정말 아이핏 노즈, 아이핏 코를 만드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코 상태 어떤지 엑스레이랑 CT 한번 찍으러 갔다 오십시오. 네.
아까 환자분과 많은 말씀 나누었고 엑스레이 CT 다 찍어서 상태 보여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 환자분과 아주 비슷한 매부리가 있으면서 코 안쪽으로 휘어 있고 웨이비 망고까지 겹쳐 있는 그런 환자분들의 수술을 모의 수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덤이라고 해서 코 모형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가급적이면 좀 더 심한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휘어 있고 매부리가 있고 코끝이 쳐져 있는 코를 모의 수술로 모형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수술실입니다. 옆에 우리 도와주고 있는 수술팀 항상 고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제 코 모형을 가지고 수술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환자분은 아니에요. 굉장히 정밀하게 만들어진 코 모형입니다. 정말 사람처럼 돼 있고요. 일부러 가장 어려운 모델을 골랐어요. 코가 오른쪽으로 겉으로 많이 휘어 있고 비중격을 보면은 안쪽으로 반대로 많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앞쪽이 많이 튀어나와 있죠. 흔히 얘기하는 매부리코. 매부리를 좀 정리를 해주고 끝을 올려야 모양이 어느 정도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저희 IP코는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환자 개개인에 맞춘 거라서 어떤 보형물을 많이 넣거나 그런 건 대부분은 지양을 합니다. 그래서 연골이나 자가 조직으로 하려고 하고요. 먼저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 코 기둥을 절개하는 개방법을 많이 쓰죠.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옆으로 해서 코 안으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코의 중심점인데 이분은 이렇게 많이 휘어 있네요. 코는 위에 절반 정도는 뼈로 되어 있고 여기는 연골로 이렇게 많이 휘어 있는 코예요. 자, 이분 매부리 낮춰드리고 코끝 올리고 그 다음에 안에 숨 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IP코 비개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콧기둥에다가 이제 우리가 들어갈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마킹을 하고 여기도 마킹을 합니다. 여기도 가고요. 여기도 가고 아래 연골 박리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는 피가 조금만 납니다.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이 여러분 연골입니다. 다 박리가 되고요. 코 윗등 연골을 다 박리를 합니다. 이제 콧등 박리 한번 해볼게요. 등에도 하얗게 연골이 나오고요. 연골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콧등의 연골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박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쪽 콧구멍으로 양쪽의 연골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양쪽 오른쪽 왼쪽 코 날개 이제 연골이죠. 그러면 이 연골을 다시 박리를 해서 이제 비중격으로 들어갈 거예요. 또 안쪽으로 양쪽에서 박리를 합니다. 조금만 들어가요. 비중격은 망곡을 또 펴는 방법이 있어요. 안쪽에서 틈을 벌린다든가 해서 하는 거고요. 일단은 이분 매부리 먼저 좀 제거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비개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이거를 가장 튀어나온 부분 좀 매끈하게 줍니다. 메스로 매부리를 좀 잘라내는 과정이에요.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사실은 실제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매부리가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피도 좀 더 나시고요. 이제 붓기가 있기 때문에 좀 다듬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피부도 실제로 이렇게 찢어지지가 않는데 아무래도 모형이다 보니까 많이 당겨지면서 피부가 좀 약해서 당겨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일단은 매부리는 어느 정도 제거가 됐고요. 이 부분 코끝은 아직 좀 더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코끝은 연골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비중격 연골을 좀 채취를 해야 돼요. 비중격 연골을 너무 많이 채취를 하면 무너지게 되고요. 그래서 채취를 하는 그 지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이랑 앞부분은 남겨놔야 되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 채취를 하는 거고, 만약에 연골이 모자르면 다른 데를 써야 됩니다. 뭐 귀연골을 써든가 늑골 연골을 사용하든가 해야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기증 연골을 쓰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콧등 같은 경우에는 인공보형물을 어떤 텐션이 가하지 않게 써주는 것도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무조건 보형물을 안 쓴다는 것보다는 어떤 부작용이나 자연스러움의 관점에서 가장 그분에 맞는
보형물, 연골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비중경 연골을 이런 식으로 채취를 합니다. 이거를 제가 좀 잘라 볼게요. 비중경 연골을 좀 잘랐어요. 기둥을 올리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람의 실제 연골은 이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여기다 기둥을 대어주지 않으면 이 힘을 받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뭘 넣었을 때 뒤로 빠지게 되는 거죠. 여기다 기둥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기둥 만드는 법을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어요. 오늘은 가장 간단한 방법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연골을 센터를 맞춰야 됩니다. 가운데 기둥을 좀 대볼게요. 실제로는 더 길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개념만 보여드리는 것을 조금은 짧게 되고 있습니다. 비개방으로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어려워요. 센터를 맞춰야 되죠. 조금만 짝짝이 되면 안 되니까요. 기둥을 이렇게 대는 겁니다. 그리고 봉합을 해요. 이런 식으로 봉합을 합니다. 이거는 코 기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기둥을 보강하지 않으면 오히려 뭘 올렸을 때 힘을 못 받아가지고 밑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밀하게 좌우 균형이 맞출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 더미를 일단은 지지를 했으니 여기서 좀 더 올려볼게요. 요거는 이제 나온 연골이고요. 연골 몇 장을 겹쳐서 이 끝에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 더미에서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귀 연골이나 다른 연골을 더 뗐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해볼게요. 붙여서 코끝에 이제 비중경 연골이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요. 코끝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지금 처져 있는 코끝을 올려주는 거예요. 원래 코 앞은 다 연골밖에 없기 때문에 올리게 될 때 밑에 받침이 없으면은 밑으로 무너지게 돼요. 요거 자체도 사실은 비개방으로 하는 거는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저희는 매일 하는 거고요. 끝에다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끝에다 이제 모자 이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모자를 쓴다고 그래가지고요. 보통은 이제 너무나 두껍게 할 수는 없고요. 이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모자 이식한 거를 코끝 연골에다 고정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거를 옆으로 조금만 돌려보겠습니다. 옆에서 보면은 코끝이 많이 올라간 게 보이실까요? 예. 실제로는 콧등이 그렇게 낮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코끝이 올라가니까 많이 올라가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휜코를 좀 교정을 할 건데요. 뼈 양쪽을 절골도로 잡아 보겠습니다. 이건 좌우의 뼈를 아주 세밀하게 절제해서 안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안쪽으로 모아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콧등 부분은 저희가 실리콘 보형물은 말고 근막으로 덮을 겁니다. 근막을 쓰는 목적은 불규칙한 부분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콧등을 약간 높이는 효과는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근막은 축도골에서 떼기도 하고 기증한 근막으로 쓰기도 하고요. 인체 재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얇기 때문에 보통은 저희가 한 장을 쓰기도 하고요. 보통은 두세 장을 겹쳐서 쓰기도 합니다. 한 3장 정도 겹쳐서 써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 환자분은 실제였을 때 이제 인공 모형물은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이제 연골하고 이제 근막만 쓰게 되니까 대부분은 염증이 생기지 않는 한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이 사이에다가 근막을 넣어주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두세 장 정도를 콧등에다 넣어주게 됩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됐죠. 휜코 자체도 이렇게 보면은 잡혀 있는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코 안에 비중격도 일자로 잘 펴져 있고요. 이쪽도 잘 펴서 안쪽과 바깥쪽 잘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실제로 하게 된다면은 이제 피부가 이렇게 찢어지는 일은 없고요. 이거는 이제 덤이라서 그런 거고 보시다시피 기둥에 상처는 남지가 않겠죠. 여기까지가 저희가 오늘 시연한 아이피코고요. 감사합니다.